잘 봐놓으십시오. 비경급제가 보통 한 2위, 자기 외에 비경급제가 2개, 3개면 오행적으로도 몰리겠죠. 그죠? 자기가 목인데 비경급제가 또 있다. 지지에 있고 또 있다 이러면 여기 비견이고 급제고 급제고 비견 이랬을 때 적어도 3개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부지런히 안 챙기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챙긴다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비경급제가 많은 경우 해가 많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세요. 자, 식신이 많은 경우에는 낙천성에 의해서 인생관에 대한 명랑성을 가지고 있는 팔자죠. 식신이 많은 것은. 그래서 두뇌 면에서 재능이 탁월한데 이 식신이 결국 이제 많으면은 상관으로 변해버리니까 상관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은 자연에 비유하면은 천연생산과 같은 거라 했죠. 천연생산 같은데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데 갑자기 어느 걸 비유해야 어느 나무를 비유해야 되죠? 배 할 때 어정쩡하게 크다 말한 거를 어떻게 돼요? 속아낸다 하죠. 그죠? 속아내 보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배가 제대로 되죠. 그죠? 커지는데 이게 전부 다 너무 많이 달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 놈도 전부 다 제대로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관은 일종의 헛꽃 또는 헛열매도 의미해요. 자연적인 생산물을 중심했을 때는 헛꽃이나 헛열매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제대로 안 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깎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주스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식신이 많으면 상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너무 많으면 상관과 같은 작용이 오므로 그것이 일종의 유흥성, 오락성으로 발달해버리고 또 상관의 속성까지 지녀버리니까 그렇다고 무관제왕, 자기가 최고다. 그런 식의 성정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 식신도 3개, 4개가 넘어가면 곤란해요. 3개, 4개. 3개 정도까지는 조화력 이하에 따라서 되는데 4개 넘어가 버리면 거의 다 상관으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개, 3개 정도까지가 가장 바람직하고 천간지지로 놓여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상관이 많은 경우 봅시다. 상관이 많으면 이제 이 경우에는 아예 열매도 안 맺는 게 꽃만 가득하게 피는 거죠. 같은 이렇게 벚꽃 있죠, 벚꽃. 벚꽃 맨키로 막 일시에 확 폈다가 열매도 크게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형태의 생산이 바로 상관이 되니까 자연 생산에서는 놀이, 유흥, 그 다음에 인공적인 생산, 제조, 전문기술, 풍류심 이런 것들이 크게 강화되고 발달된다. 그 다음에 무관제왕, 내를 누가 갈부랴 하면서 술 먹고 보면 막 술만 먹다 가면 막 웽 하면서 다 나오라게 섞고 막 발로 막 괜히 차잡고 이게 상관작용이 내려 보시면 됩니다. 상관작용. 그것이 팔자에 강화되어 있는 사람은 본심은 전심인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엎어버린다. 이게 상관이 득세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을 손상함으로 일종의 그 범법,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는데도 사실은 범법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것은 헌농사 기억의 봉사나 희생도 의미합니다. 봉사나 희생. 그래서 사회적 봉사, 희생 이런 것도 되죠. 그래서 식신상관이 많으면 아무튼 상관의 작용, 부정적인 작용이 크게 강화되니까 그 다음에 관을 깨뜨리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뭡니까? 자식이 뭐냐? 상관, 상하상자, 배설관자죠, 그죠? 상하상자, 상관이 강하면 관이 일반 육친적으로 자식에 대한 그걸 상하는 거니까 아들과 인연이 박하여지고 딸 발달이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딸 발달이 빠르다. 여자의 경우에는 뭡니까? 남편을 극하는 요소로 작용하니까 상관이 크게 강화되면 남편 인연이 박하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 말고 상관이니까 내 자식 말고 나무 자식을 많이 키우게 되는 것도 상관의 작용이 되는 거죠. 나무 자식 키우는 직업적으로 그걸 써먹을 때는 교직이 되는 거죠. 교직이 주로 나무 자식을 키워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 되죠. 자, 그 다음 편제가 많을 경우, 편제는 뭡니까? 편제 자체가 갖는 것은 차로 치면은 재화, 싣고 다녀야 될 짐이 많다는 거죠. 짐이 많이 있으니까 소년의 재가 많으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성장 둔화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찍부터 금전에 대한 세속성이 발달하니까 한 자리에 안정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별로 작용을 하죠. 떠돌이. 보통 15, 16세에 가출하는 친구들은 연월에 타고난 별에 이 편제가 있는 친구들이 보면 인생은 이기 아니다 하면서 집을 나가보죠. 왜냐면 제가 인수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크게 약화시키죠. 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수를 극하는 작용을 하죠. 오행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엄마 품을 떠나서 또는 글공부의 세월에 어떻게 되고 그거를 파괴해버리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 나가는 친구들은 이 재성이 발달됩니다. 여학생들은 집 나가면 대체로 돈벌이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재를 따라가가지고. 아무튼 팔자내에 편제가 드러나면 소년의 해를 많이 당한다. 그래서 글과 학문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약화되겠죠. 인수가 약하면 도덕적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약화된다. 물론 관이 있으면 기본적인 뭡니까? 명예심이라든지 자존심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의무감을 저버리는 게 훨씬 적은데, 어쨌든 인수를 파괴하는 행위가 자꾸 있다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감, 의무감을 크게 약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장성을 해서는 보통 이 재성이 많은 사람은 처첩, 남자의 경우에는 주로 처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의 활동력에 의한 경제적 발전, 또 처가 기가 세다, 또는 처의 활동력이 강하다, 이래 보면 되죠. 그 다음에 투기성 요소가 많이 강화되겠죠. 편제가 있다는 건요. 자, 그 다음에 정제가 많을 경우, 정제가 많을 경우에 편제가 강화되어 있는 형태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제가 많으면 어느 것이 내 마누라인 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정제고 저것도 정제고 다 정제니까 다 내 것 같다 이 말이죠. 다 내 것 같으면 다 꽝이에요. 다 꽝. 다처의 무처란. 다처라고 하는 것은 무처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많다는 것은 마누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성이 많으면 처첩의 애로, 그 다음에 편제의 일반적인 작용력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작용.
그 다음에 제가 왕성한 허약한 경우에는 대체로 신경통, 무거운 짐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편제는 뭐냐면 한 번씩 버려요. 편제는 한 번씩 버리는데 정제는 안 버립니다. 정제는 나하고 딱 맞거든요. 딱 칸이 딱 맞게 딱 낑기 있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들고 가려고 이게 자기하고 사이즈가 딱 맞다는 거예요. 이 편제는 뭐냐면 바람이 불어서 자뿌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아예 원래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한다 했죠. 근데 정제는 뭐예요? 이거 딱 맞으니까 이건 분명히 내 짐이다. 내 짐인데 왜 잘 안 나가지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다 들고 가기에는 힘이 드는 거죠. 힘이 드니까 결국은 무게에 따른 질병이 발생돼 그게 대체로 신경통적으로 질병이 많은데 정제가 강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그렇죠 관절통 이런 것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편제 정제는 어쨌든 많아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은데 감당하여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기준이 된다죠. 편제가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 돈이 아니고 공금이죠. 일종의 공금. 공금이라는 것은 타인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직업적인 일에 인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남의 돈을 싣고 다닌다. 편제는. 남의 돈을 싣고 다니는 거니까 결국은 그 금융조직이라든지 금융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편관이 많은 경우가 봅시다. 편관은 뭡니까? 자기를 억제하는 대상이 많음으로써 자기 몸이 뭡니까?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제약이 많고 편관이 있으면은 호랑이가 여럿이 있어서 나를 굽히게 만듦으로 그것이 어떻다고 비굴한 삶을 유도하는 거죠. 편관이 많으면. 그럼 실제로 편관이 많으면 몸이 상신 몸을 잘 상해요. 상신 몸을 상한다. 편관이 많으면 그 다음에 편관이 많다는 것은 나를 제어하는 존재가 많다는 것은 내 윗사람이 층층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직사회에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데에 여러 가지 그 방해 요소가 있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자기의 직위가 높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관을 잘 쓰면은 호랑이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크게 발달하는데 이 편관이 많아서 오는 해로움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편관은 뭐로 식신이나 상관으로 제어해 주어야 식신이나 상관으로 제어해 주어야 가장 좋은 것이죠. 그 다음 편관이 팔자에 득세가 있으면 꼭 형제 중에 어떻다고 해요? 고달픈 형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고달픈 형제. 비견을 갖다가 치겠죠. 그 전에 언급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정관이 많은 경우, 정관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이 많은 것도 여러 가지 활동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관은 나하고 짝이 되는 아주 적절한 제어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너무 많다. 신호등이 너무 많으면 인생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여 직장 전전, 직장 자체를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또 일이 대체로 많겠죠. 오만 사람이 오라 가라 한다는 오만 사람이
엄한 사람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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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니까 대체로 일복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행적으로 중간에 육친적으로 인수 요소에 의해서 관하고 인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자기와 잘 관리되면 대체로 이 관을 뭐로 해? 명예로 쓸 수 있으므로 조직 사회의 관리자로서 성공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수가 그래서 저기에는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인수가. 자, 그다음 편인이 많은 경우, 편인은 뭡니까? 편인의 작용 중에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들게 되는 게 편인. 편인 작용은 도식, 식신을 크게 극한다는 거, 식신을 극한다. 편인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손도 발도 없이 묵고 살아라. 그러므로 소년 시절의 성장에 방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활동력의 저해. 그러니까 뭡니까? 신통력을 가지게 된다. 특별한 재능, 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나 인허가 이런 쪽에 활동. 그 다음에 생산하지 않고 돈을 번다. 생산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산. 자, 생산.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서비스. 생산, 유통. 생산의 별은 식신, 상관. 그죠? 식신, 상관. 때로는 편인이 돼요, 편인. 이 편인은 뭐냐면 기술력이 됩니다, 기술력. 근데 생산이, 자연스러운 생산은 식신, 상관이고, 편인은 뭐냐면 가공이에요, 가공. 가공. 깎아 만들입니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은 뭡니까? 대체로 재성 중심일 때 그 사람은 유통 중심을 하는 거죠. 시장,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시장을 의미하거든요. 시장. 그 시장성을 가져서 돈을 번다는 것은 유통을 시켜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뭐냐면 임대 서비스. 임대 서비스가 결국은 뭐냐면 팔짱을 끼고 돈을 버는 거예요. 팔짱 끼고 돈 번다. 뭐예요? 팔짱 끼고 돈 버는 거. 목욕탕집 주인. 목욕탕집 주인. 그 다음에 모텔. 그 다음에 헬스클럽. 그 다음에 연습장. 골프 연습장. 어쨌든 주인이 발장교량 수영장도 있죠, 그죠? 수영장.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생산도 많이 하지 않고 유통도 안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 속에 임대사업 중심일 때 뭐가 편인, 발장 끼고 돈 번다. 움직거리가 돈 벌려고 하면 골병된다는 거죠. 이 편인. 생산이나 제조 다 해가지고 관련해도 멍이 들고. 가공까지는 기술력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편인이 활자에 많으면 어떤 업을 해야 된다고 해. 이런 쪽이나 자격, 문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편인 중심으로. 안 만들고 돈 벌어드는 게 그게 특별한 재주죠, 사실은. 자, 그게 이제 편인입니다, 편인. 자, 그 다음에 정인이 많은 경우, 정인은 엄마가 여럿이 있는 모양이죠, 그죠? 엄마가 여럿인데 대체로 글과 학문이니까 글과 학문의 발달, 그 다음에 모친 간섭으로 인한 활동성 저해. 엄마가 너무 간섭을 해서 하면
자기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도덕적 편집, 도덕적으로 이렇게 편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활동에 방해를 주게 되고, 모든 것을 그 도덕적인 기준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활동성이 크게 약화된다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성공. 엄마가 여러 명 있으니까 자기가 활동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묘한 믿음. 그 다음에 뭐 사고방식이 만 가지가 기운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를 도와주는 모양이 되니까 자기 중심, 자기 본위가 되는 거죠. 그 육친으로 이렇게 뭐가 하나가 많다는 것은 그 글자 자체가 많음으로써 오는 해. 그 다음에 그것이 그 하지 못하게 극함으로써 생기는 해로움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동시에. 자, 육친상으로 많이 들어있는 글자 이 부분. 뭐 거의 뭐 이때까지 해왔는 거를 조금씩 더 진행하는 거니까 새로운 게 없죠. 새로운 게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옵시다. 육친상화. 자, 그 다음에 용신이라는 거 이제 오늘도 누가 찾아와가지고 나는 용신이 뭐요? 그렇게 시비를 하는 바람에 오늘 샘플 한번 봐보세요. 샘플로서 일단 임수. 자, 이 팔자에서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우리 역격국 용신 공부를 해왔는 사람들은 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헷갈리죠. 뭐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자, 이 팔자에서 이제 배운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팔자의 중하를 가져다 준다라고 보는 인자를 우리가 보통 용신으로 이렇게 삼죠, 그죠? 용신으로 이렇게 삼는데 팔자의 오행적으로 보니까 뭐가 없어요? 목, 화, 토, 금이 없죠, 그죠? 금이 없는데 이 금이 없는 걸 보고 이제 여름에 뭘로 태어났어요? 물로 태어나고 땅바닥에는 목, 화, 토라고 하는 그게 물 기운이 강한 게 아니고 약화시키는 요소들이죠, 그죠? 그래서 물이 천간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지지에 하나밖에 세력이 없어요. 이것을 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어떤 사람은 금이 용시이다. 그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가니까 그게 아니고 글자가 4개 있으면 절대로 약해질 수 없다. 약해질 수 없다. 이게 4개나 되는데 팔자의 반이 물인데 어째 물이 약하냐. 그러니까 도리어 약한 것과 짝을 이루는 용시이다. 걔가 이제 화가 용시이다. 화가 용신이면 동시에 무리지어가 토도 용신이다 했죠. 화토가 용신이다. 또 어느 곳에 가고 용하다는 데 가보니까 이 팔자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난 물이 4개가 있고 물이 이렇게 2개 짝을 있는데 요놈과 소통시키는 이게 물이 목을 소통시키고 목이 화를 소통시키는 요 목이 절대적 인자로서의 용시이다. 그건 뭐예요 도대체? 금이라는 사람도 있고 화라는 사람도 토라는 사람도 있고 목도라는 사람도 있고 수 빼곤 다 나왔네. 그죠? 자기 일주 빼곤 다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막 시켜달라는 거를 막 참으십시오. 이 공부하는 청춘이 빨리빨리 썩습니다. 네. 이거 전부 청춘이 썩는다는 거지. 하여튼 세금자 이렇게 예. 우리 그 용신격국이라는 것이 용신격국설이에요. 용신 또는 격국용신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격국 거기에 나오죠. 국 용신설. 자, 이것도 뭐 설이라 해도 좋고 뭐 논이라까지 뭐 해도 좋은데 설이냐 논이냐는 또 뒤에 두기로 하고 예. 자, 이 격용설이라는 것이 사주 분석의 어떤 꽃처럼 다루어져 왔다는 거죠. 사주 분석의 꽃처럼 다루어져 왔다. 근데 미안하지만 꽃이 아니다. 미안하지만.